세계의 영웅도 피하지 못한 이 질병. 60대가 넘어서면 절반 이상이 이 질환에, 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 더 염려되는 것은 어린 층, 젊은 층이 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소리 나는 고통, 어깨 통증. 나이가 드니까 이 50견이 들어와가지고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50견.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사실 50견이라는 말은 진단이 아니라 진짜 진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저 이것만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치고 건강을 위해 했던 동작들이 알고 보니 어깨 치명적. 힘줄이 4개 중에 당신의 어깨가 아픈 진짜 이유. 60 중반에 70 국가대표 어깨 전문가에게 듣는 어깨의 모든 것. 넘거든요. 한 근육당 3분.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던 방청객.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안 올라가시기 때문에 종아리를 먼저. 어깨가 아픈 이유. 종아리에 있다. 3분 이렇게 하면 끝이란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3분이면 말끔하게 풀린다. 올려볼까요, 양쪽 팔을?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 하여튼 못 말려. 몸신 짱이야. 어깨의 모든 것.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강한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분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신신혜 씨가 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시나요? 건강은 좀 그렇습니다. 체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으로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 몸이 요지경 속 같습니다. 아이고. 바로 이 요지경이라고 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이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들으세요. 아, 진짜? 나오세요. 세상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지. 멋있어. 아니, 어떻게 신신혜 씨의 이 안무와 노래는 수천 번을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진짜. 예. 멋있다. 지금 말씀을 듣자 하니까 사실은 내 건강이 요지경이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건강 저희 시간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좀 특별하게 주제와 관련된 어떤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영웅이 두 사람이 한명한시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환으로 그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일지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저렇게 터미네이터와 람보가 한나간씩 같은 날인데요.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왜 같이 병원에 있느냐?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것에 큰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이 같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근데 저분들은 30, 40명이 덤벼도 다 해치우는
건강미의 대명사. 저 두 분이 입원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엔 이거 합성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성? 네. 실제 2012년에 있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SNS에 올려있는 그날의 상황이에요. 진짜요? 총알도 피해 다니고, 예, 뭐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다 피해 다니는데 오늘의 이것만은 두 분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위의 문제로 질환을 앓는 환자가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면 절반 이상이 이 질환에, 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 더 염려되는 것은 10대, 20대, 30대 어린 층, 젊은 층이 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놀란 그 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당뇨병, 그리고 갑상선 질환, 이 부위의 통증 질환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실 거거든요. 자, 과연 이 부위는, 이게 어딜까요? 아니. 갑상선 당뇨병, 이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갑상선은 여기 있고, 어깨는 여기 있고, 당뇨는 저쪽에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이 어깨를 두들기고 계세요? 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돌처럼 굳어간다. 어깨 통증 맞습니다. 맞아. 근육하면 빠지지 않았던 터미네이터와 람보를 같은 날 입원하게 만든 그 신체 부위가 바로 어깨인데요. 우리 몸신 가족들은 어떠세요? 아유, 다 그렇지 뭐. 나도 아주 정말 람보만큼 튼튼했는데 맞아. 나이가 드니까 이 오십견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안 풀려요. 안 풀려. 맞아요. 남자는 이게 굳어가지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맞아. 네. 솟아오르는. 예. 승모근 올라오고, 이 어깨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맞아.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굳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요, 이 오른팔이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누가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아프고, 옷도 못 입고, 스스로 머리도 이렇게 빗지를 못하고, 아직도, 미숙해요. 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신신의 양. 네. 이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 만세를 한번 천천히 테스트 해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진짜 이거 안 올라가는 거야? 조금 돌리면 아파요? 이거는 어머. 아파요. 떨어. 아파요. 더 올리려고 하면 안 돼. 실제로 저희 오늘 방청석에도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고 통증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야, 예. 그래서 만세를 이거 다 못해요? 붙어. 그러면 한번 얼마만큼 올라가는 분들이 오늘 방청석에 계신지 여러분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앞에 두 줄, 예. 만세. 우리 앞에 두 줄, 예. 천천히 더.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만세. 우리 앞에 두 줄, 예. 천천히 더. 어머. 양쪽이 확실히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 아니, 저기 아유, 나가시는데. 이제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는 거 힘드신가 봐. 이제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이고. 아프기도 하지만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아우, 이거를 시원하게 이렇게 올릴 수 없다는 게 생각해보면은 머리 감을 때, 뭐 물건 꺼낼 때. 그렇구나. 아우, 참. 저희들이 어깨가 힘들다,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 박사님. 참 어깨 어렵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 전부 다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한 가지 병. 신신혜 씨, 어깨 아프면 무슨 병이에요? 50견이라고. 네. 사실 이 50견이라고 말 붙인 게 참 묘한 거예요. 50대의 통증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관절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병.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50견 같은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30가지가 넘습니다.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50견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술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수술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50견 뒤에 숨어있는 요 아주 묘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고 가시면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깨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 중년 이후에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최근에는 절 연령에서 비상사태입니다. 특히나 20대는요,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에 20대 어깨 통증 발생률이 무려 27%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지어 10대에게서도 50견 증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신혜 씨 저희가 어깨 돌봐드릴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실 수 있게 하냐고요. 이 통증을 좀 없앨 수만 있었으면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금. 정말 감사하겠어요. 예. 감사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우리를 의심하는 표정 같아. 아니 좀 믿었지는 않아요. 우리 신신혜 씨가 저런 모습으로 저한테 이제 불신의 그 눈빛을 보내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비법을 그냥 딱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예요. 오늘 비법 미리 말씀드려요. 그냥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어깨 관절, 그리고 근육의 통증, 이런 거 다 풀어드리고, 부드럽게 해드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만세를 부르실 수 있도록 벌써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3분 이것 건강법 3분? 여러분께 드립니다. 3분? 자, 여기에 하나 더 해드립니다. 우리가 왜 종아리에 단단하게 알이 베겨서 힘들잖아요. 그 알을 풀어드린대요. 그 알을 풀어드린대요. 종아리. 네, 종아리의 알까지. 우와, 예. 종아리. 저희가 보너스로. 왜 조민희 씨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세요? 알 많아요. 진짜. 여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잖아요. 이게 알이 단단하게 배겨 있어가지고 치마를 제가 입지를 못해 이 알 때문에 이거 알까기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근데 정말 이것만 풀어준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고. 근데 어깨하고 잠깐만. 이 종아리 알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상관이에요? 있어? 진짜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을 오늘 얘기하는 건데 왜 종아리하고 상관이 그렇죠. 있나요? 네. 궁금하시죠? 예. 어머,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 어깨 통증하고 종아리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거 하나면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까? 그 정보 기대해 주세요. 50견이라고만 알고 있던 내 어깨. 알고 보니 내 어깨에 물이 들어있다. 우리가 아는 어깨 통증은 다 50견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진짜 진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어깨 주치. 통줄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또 어깨의 신이라고 불리는 몸신 주치에게 되는 어깨의 모든 것. 괴롭지 않으실 때까지 한번 만세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깨 통증. 한 근육당 3분. 이것 하나면 거짓말처럼 어깨가 풀린다? 올려볼까요, 양쪽 팔을? 본인이요?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 악소리 나는 어깨 통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몸신의 건강법까지. 세 발 할 거 없이 대박날이에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어깨의 통증, 그리고 우리 종아리의 알, 또 쿡쿡 쑤시는 어깨뼈의 증상, 이 모든 걸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어깨 관절에 관한 한 명의십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어깨 신, 우와. 안녕하세요. 나는 몸신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몸신이다 시청자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양현종 선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몸신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제 강속구를 만들어준 어깨의 신, 몸신을 소개합니다. 몸신 나와주세요. 몸신 나와주세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어깨 주치. 국가대표 어깨 전문가에게 드는 어깨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박사. 어깨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오늘 몸신 주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네. 한 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이진환 기자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아이고. 유명 의학서적에 저분의 치료법이 등재되어 있고요. 우와. 일명 본인의 성을 따서 리치료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이분 많이 탔습니다. 무슨 상이요? 2009년 정형외과 젊은 의학자상, 그리고 2011년 대한 수부외과학회 최우수 학술상 병 수상이 있고요. 2013년에 세계 견주관절 학회 미국 정형외과학회 최우수 학술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상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깨치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학과 교수까지 역임하고 계신 분이라 오늘 몸신 주치의가 들려줄 이야기에 대해서 저 또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이제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유명하시길래 그래 자기 이름을 딴 치료법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못 말려. 몸신 짱이야. 근데 여기서 좀 미심쩍은 게 노출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깨는 좀 왜소한 느낌이 오히려 제가 더 어깨가 넓어 보이고 조금 우리가 믿지 못하는 체격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시작하자마자 어깨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인데 어깨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그럼 어깨 얘기를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네. 아주 건강한 어깨고요.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깨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한 관절입니다. 람보로 유명한 실베스터 스텔론, 그리고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네거. 네. 아주 어깨 대명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건강한 어깨가 아닌 게 두 분 다 다른 관절은 아주 좋은데 어깨만 수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네,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50견에 좋다고 하는 운동 중에도 또 이렇게 잘못된 운동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어깨를 막 키우고 운동하는 거에 좀 잘못된 것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 어깨는 아주 좋은 어깨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어디가 여기 무리해서 운동하실 만한 분들이세요. 여기도 다 뭐 어깨가 안 좋으신데. 근데 어깨 통증 막 이러면 그저 이것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게 또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수터 가면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서서 손바닥을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다시. 뒤로.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 뭐 놀이터나 약수터에 가면은 그런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서 전체를 다 움직이게 되고 이게 끝까지 하면은 나 내 어깨 괜찮구나. 그래서 요거 운동 좀 열심히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굉장히 치명적인 동작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 50견 예방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딱 소리 나고 뒤에서 딱 소리 나고 이게 스트레칭에도 좋을 것 같아서 있는 힘껏 다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마무리 운동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 굉장히 흔한 네. 운동이에요. 핸들 이런 게 이제 관절경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손을 끝까지 가는 순간에 이 안에선 힘줄이 낑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낑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이렇게 돌린 다음은 될지 모르겠지만 온 힘을 돌아서 저 끝까지 돌리는 운동들, 그다음에 열중샷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내리면 되겠지만 끝까지 올리는 이런 동작들에서 보면 관절이 돌아가면서 힘줄이 딱 낑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계속 낑기게 되면 결국은 힘줄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에 손상된다기보다는 반복되면서 손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 아예 끝까지 간 운동들은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아예 안 그럼 하면 운동을 어때?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어깨를 아끼란 말인가요? 정말 좋은 또 질문이신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근육을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손상은 안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현역 선수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오늘 또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치료는 어깨뿐만 아니라 내장 계통에도 관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난 도대체 아니 여기는 외과고 여기는 내과인데 당뇨가 들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뇨병하고 갑상선 그게 왜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죠? 궁금하죠. 예, 그런 내분비 질환하고 네. 어깨라는 건 연결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당뇨입니다. 너무 흔하고요. 네, 당뇨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라는 거는 피 안에 당이 높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혈중 당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몸에 있는 근육, 힘줄, 인대를 구성하는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콜라겐을 만드는 기전에 뭔가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한 콜라겐을 만들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어깨 관절막은 쭉쭉 잘 늘어나 이게 팔이 움직이는데 그게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관절막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가 있게 되면 어깨가 계속 다시 반복돼서 아프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당뇨가 이 어깨 통증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많은데요.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약 25%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어깨 통증이 동반된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인에 비해서 5배나 높은 그런 유병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한 정형외과 조사에 따르면은 이 50견이라고 보통 흔히 어깨 통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50견 환자 중에서 보면은 7명 중에 1명은 당뇨 환자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 어깨 통증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어깨는 또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네, 갑상선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설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연관성은 이미 뚜렷이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흔한 건 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어깨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관절막이 두꺼워질 수 있고 통증은 손보다 어깨에서 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약은 안 먹고 있거든요. 지켜만 보자고 해가지고. 뭘 지켜봐, 걔를? 그냥 계속 관찰하자 이거죠. 관찰. 갑상선 저하증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했다는 건 아마 아주 살짝 저하된 것쯤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 정도가 아니라 치료해야 된다고 의사가 했는데도 만약 치료 안 한다면 그 경우는 어깨 치료 아무리 해봤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분비 질환을 신기하다. 같이 병행 치료하는 것은 어깨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견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자면 저희는 그냥 50견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50견도 그 원인 종류가 아주 많다면서요? 네, 수십 가지? 그렇습니다. 네. 환자가 저한테 왔을 때 모든 환자가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저는 50견입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저는 50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깨 통증은 다 50견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건데 사실은 50견이라는 말은 진단이 아니라 그냥 50세 어깨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네, 그 안에 진짜 진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단이 하나 하면 치료도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30여 가지면 치료도 30여 가지죠. 그 중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낫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50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4가지 좀 가장 흔한 그런 질환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50견 질환이라고 좀 명명을 하고 오늘 걸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0견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숱한 50견 가운데 오늘은 가장 흔한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가지 질환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팔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깨 그 근육들이 싸고 있는 건데. 이게 쇄골 쪽인가요? 네, 여기가 쇄골입니다. 네. 이게 다 뭔가 하얀 게 싸고 있잖아요. 네. 이 싸고 있는 게 회전근개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깨 힘줄 4개를 뭉뚱그려서 회전근개라고 부른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힘줄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거. 이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싸고 있어야 되는 놈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힘줄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열될 정도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매우 많이 쓰는 이 야구 선수, 투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아닐까요? 투수의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운동선수 전문 그럴 수 있지만 이 힘줄이 정말 끊어진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가장 흔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60대, 70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직 한국의 조사는 아닙니다만 60 중반에 70 넘어가게 되면 그 전체 고인구 때 전체 반 이상이 지금 파열이 된다라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환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환은 정작 힘줄들은 잘 붙어 있는데 이 힘줄들을 이렇게 샥 벗겨내면 여기 관절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힘줄과 관절 사이에는 얇은 막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 막이라는 거는 힘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면 그 막도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절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굳어서. 이 질환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결, 얼었다는 얘기죠. 그럼 맞습니다. 동결. 어깨가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얼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힘줄 파열이 더 아프실 것 같죠? 그럼요. 파열됐는데, 네. 들렸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안 끊어진 동결견이 더 아픕니다. 네.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힘줄이 끊어졌으면 못 올릴 거 아니에요? 힘이 안 되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편 팔 또는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들어 올리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결견의 경우는 자기 힘으로도 못 올립니다. 남도 못 올리고 나도 못 올리고. 내가 올려도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안 올라가죠. 굳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치료법은 이제 차이가 있겠죠? 네, 치료법 완전히 다른 치료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완전 파열의 경우 그렇고요. 동결견의 거의 정말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로 거의 다 치료가 되는데 아주 극히 일부에서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다는데 환자가 얼마나 돼요, 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전체 어깨 질환자 중에 약 40%가 바로 동결근 환자입니다. 그리고 약 27%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이고요.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2010년 대비 2014년에 무려 60%나 증가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가 요망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질환은 어떤 거죠? 세 번째는 통증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석회화 건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병입니다. 뭔지 몰라도 말만 들어도 뭔가 서걱거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 엑스레이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점친 부분에 하얀색 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네, 어깨뼈 위에. 네, 저게 이제 돌멩이 가루가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줄 속에 저 돌멩이 가루가 가루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약간 쇠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거 꾹 누르면 좀 치약처럼 저렇게 그 안에 있는 치약이 쭉 솟아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물질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물질이라고 봐도 몸에 됩니다. 어디 있을까? 그럼 얼마나 아픈 건가? 어깨 아프다고 응급실로 뛰어오진 않거든요. 보통 뭐 숨이 넘어간다고 뛰어온다는데 응급실로 뛰어오는 거의 유일한 병이 저 석회성 건전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석회암 동굴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석회가루를 우리가 마셔본 적도 없는데 몸에 석회가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안 가죠?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나 오늘 깜짝 놀랐네. 저도 그 구멍은 없어요. 현재 그래도 가장 접근된 가설은 힘줄이 손상되고 회복되고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부위에 석회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좀 생긴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생기는 걸로 현재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건 제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저걸 다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저런 여러 이제 보존적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의 경우는 몸에서 흡수시켜서 없애는 방법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도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수술하는 걸로 이제 현대의학은 많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그러면 4대 50견 질환, 정말 50견이 다 같은 50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질환은 어떤 거죠? 네, 환자들이 오게 되면요. 사실 어깨 아픈 건 이쪽이 아픈 게 맞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아프게 돼도요. 이게 어깨인지 등인지 목이 이제 굉장히 애매한 부위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깨를 보고 있지만 어깨라면 이 부위죠. 근데 사실 여기 그리고 이 등, 날개뼈, 이 등까지 아픈 걸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깨가 네. 아프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여기에 뭔가 얹어져 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50견으로 흔히 오인되지만 사실은 어깨가 아닌 다른 것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개뼈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에서 나오는 통증입니다. 근육이 강직돼서 풀리지 않는 병인데 그걸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 조금 어렵습니다. 용어는 그냥 근육이 아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우리 변호민 씨 잠깐 얘기하셨지만 목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치료해야만 두통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 각각의 이 붉은색 부위가 혹시 어디가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변희민 씨는 저는 딱, 변희민 씨는 여기 삼각형. 네, 딱. 위에 여기 딱. 예. 한쪽이 특히 그래요? 예, 한쪽이 한쪽 딱. 운동을 하셔서 그런 거죠. 예, 예. 스트레스 받으면 더 하죠. 아, 이렇게. 그럼요. 저도 이쪽 어깨가 아픈데 네. 참 의사하면서 아프다고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해결이 안 돼요, 잘 정말. 주부들은 특히 이제 명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게 요리하고 설거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쪽이 정말 뭉쳐 있거든요. 조민희 씨 같은 경우는 목이나 어깨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근육 자체에서 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분들이나 명절 때 뭐 밤을 깐다던가 이렇게 쭈그리고 일하게 되면 이건 쭈그린 상태로 그 근육들은 과도하게 스트레칭 상태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다시 그 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 유난히 이 날개뼈 쪽이 아프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져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신신혜 씨 한번 좀 날개뼈를 만져주시겠습니까? 한번 만져드리죠. 나오십시오. 네. 어깨에 유난히 아픈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면 아플 만한 통증점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아까 말한 견갑골 주위 근육은 통증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날개뼈가 됩니다. 네. 가장 흔한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통증점은 바로 요 부위, 날개뼈 위가 되고요. 두 번째 흔한 게 요 부위가 되고요. 세 번째 흔한 부위가 요 부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어디에서 이제 통증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신신혜 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중에서도 제일 흔한 부위가 날개뼈 이제 위에 있는 근육이니까 거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아파요. 네, 아프시고요. 여기. 네, 아파요. 네, 아프시고요. 그리고 살짝 아래 부위도 보통 압동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아파요. 부위도 좀 아프실 거거든요. 근데 제일 흔히 남들도 가지는 가장 흔한 압동점에서는 통증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거보다 좀 떨어지지만 확률은 이제 이쪽 부위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여기 이 부위인데요. 예, 이 부위는 괜찮으신가요? 네, 안 아픕니다. 네, 조금 뭉쳐는 계시고요. 근데 통증은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률은 제일 떨어지면 이쪽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여기 세 군데 포인트는 있지만, 여긴 괜찮습니다. 별로 안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긴 괜찮습니다. 별로 안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신혜 씨의 경우를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2주 이상 이렇게 계속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 혼자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혼자 자꾸 참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밤에 잘 때 아픈 거, 야간통. 계속 아픈 거가 아니라 낮엔 괜찮은데 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진다. 야간통이 있을 때는 어깨에 어떤 특정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더 뚜렷하지만 내가 팔을 들어 올리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이때는 뭐 아마 알아서 병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쉽게 생각해 볼 때 발생을 하면 이때는 좀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올라가지를 않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 근데 안 풀려요. 그런데 한 근육당 3분. 이것 하나면 3분 만에 풀린다. 쭉 올려보세요. 본인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 단 3분 만에 만세를 부르게 한 몸신의 건강법은 아픈 어깨. 그 해법은 종아리에 있다. 종아리를? 굽혀지지 않는 허리, 단단한 종아리 알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3분 건강법. 대박날이에요. 대박날. 잠시 후 공개됩니다. 돈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예,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특별한 몸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단단하게 굳어버린 어깨. 단 3분이면 말끔하게 풀린다. 어깨는 물론 허리 통증, 단단한 종아리알까지 해결. 물리치료 전문가 박성규 몸신. 본인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규입니다. 아니, 말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한데요. 정말 어떻게 오늘 시원하게 만세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지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 확실하게 만세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이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올려줄 수 있나요? 네네네네.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네. 예. 그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오랜 연구를 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시키고 하면서 제가 개발한 연구 방법입니다. 예. 아까 제가 우리 몸신가족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달랑 그거 갖고 나오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의 비법입니다. 네, 묵직한 어깨 통증부터 각종 근육통, 종아리에 단단하게 뭉친 알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바로 그것은 자, 3분 테이핑 마사지입니다. 네. 아, 이게 그거잖아요. 왜 스포츠 선수들이 보면 배구 선수들도 그렇고, 저는 아픈 데가 많아서 그렇게 붙이나 그랬는데 왜 목도 붙이고 팔도 붙이고 그 스포츠 테이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스포츠 테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분들도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이프 자체에 어떤 약품이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테이프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성에 의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당겼다 놨다 하는 신축성에 의해서 어떠한 통증들을 제어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식으로 부착하고 3분만 마사지한다면 통증 감소와 움직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3분 테이핑 마사지인데 이제 3분이면 된단 말이죠. 네, 한 근육당 3분. 시원하다. 아니, 저 나와 계신 지금 불편하신 분들 이미 풀어주셨어요. 너무 좋아.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어깨 통증하고 종아리를 같이 해결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셨거든요. 그건 조금 잘 모르겠죠. 네. 예, 어떤 이해가 안 원인지. 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테이핑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 근본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우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테이프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고 테이핑을 붙인다면 통증 감소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테이핑, 키네지오 테이핑인데 정확한 말은요. 그건 사실 현대의학의 범주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보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네. 자, 과연 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여질지 저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불편한 분 먼저 도와드릴까요? 그게 좋겠죠. 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팔을 한번 올려보시고 불편한 분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기 불편하신 분 한번 팔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만세 한번 다시. 예, 만세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어머야.
자. 아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그 방청 신천당 중에 네. 양쪽 팔이 안 올라가시면서 특히 이제 아프다고 표정을 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아파 보이시거든요. 아니, 저기 몸신의 손길이 닿으려고 지금 얼굴 좀 더 힘들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앉아 계실 때 제일 힘들어하신 분이에요. 네. 지금 내내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죠?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저 안양 평촌에 살고 있는 박철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깨에? 차량을 피하다가 아이고. 그 빙판에 엉덩방을 찧었는데 그로부터 계속 그 6개월 지금까지 계속 어깨 계속 치료를 좀 통증.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계속 해결이 안 되세요? 해결이 안 돼. 아유, 얼마나 또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통스러운 게 그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뒤처리할 때 이게 안 내려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리고 돌리고 하는 게 돌리고 어렵다는 이것도 안 되고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주무실 때 통증 네. 있습니까? 잠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더더욱이 심해서 의욕이 상실되는. 그러시죠. 제 꿈이 세계 최고의 그 치킨을 만드는 셰프 꿈인데 그 꿈을 지금 접으려고 하려다가 한번 걷는 치료를 것도 받았-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글쎄. 예. 아니, 저기, 어깨만 지금 해결해 주실 게 아니라, 꿈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넘어지면서 이 허리도 아이고.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 전에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은 이럴 수가 욕심 같은 너무 속상한 허리까지 같이 일이네요. 이렇게 좀 몸신님. 네. 몸신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태화가 아니고 중간에 사고에 의해서 이 몸이 안 좋아진 경우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급성기에 다치게 되면 네. 병원에서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먼저 필요하고 진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만성적으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경우는 만성적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급성기 때 움직이지 못했던 근육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통증이나 어떠한 움직임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을 풀고 움직임의 방향대로 몸을 만든다면 충분히 통증 감소와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보면 어깨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다른 부위에도 이게 치료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어깨가 지금 아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어깨부터 먼저 치료를 그렇죠.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허리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증이 있으시니까 일단 테이핑을 하기 전에 지금 상태 확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시는지 너무 고통스러울 때까지는 네.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요. 예, 한번 팔을 올려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오른팔이 더 힘드시고요. 이런 오른쪽이 상태. 예, 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옆으로. 예, 이렇게 해서 팔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딱 요만큼. 이러시니 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요 조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뒤로도 한번 돌려보시죠, 뒤로. 열중을 요 밑으로. 자, 이렇게는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가볍게 한번. 옆으로. 해보십시오. 열중시는 요렇게. 그 정도. 딱 그만큼. 요런 점. 예, 예. 고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얼마나 속상해요. 사고가 날까봐 그거 피하시다가 지금 몸이 이렇게 되셔서 지금 그럼 일을 못하고 계신 네. 상황입니다.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몸신께서 도와드리고 몸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네, 올라가실까요? 우선 먼저 이쪽에서 엎드리시겠습니다. 신발을 네. 벗으시고요. 아이고, 정말 도와주세요. 아이고. 먼저 이제 어깨 쪽하고 관련돼 있는 근육을 풀 텐데요. 그 먼저 푸는 근육들이 바로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입니다. 테이핑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풀고 합니까? 네, 종아리 쪽에 관련돼 있는 뭉치는 근육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부착하게 됩니다. 진짜 어깨하고 종아리가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이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안 올라가시기 때문에 네. 이 왼쪽 이 종아리를 먼저 풀게 됩니다. 양쪽이 안 좋으시게 될 경우에는 네. 양쪽을 풀겠지만 주로 어깨가 아픈 쪽에 반대쪽 종아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왜 연관이 있지? 이게 왜 무슨 원리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은 근육들이 하나의 근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근육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개가 같이 뭉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들이 시작할 때 왼쪽에 있는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타고 후면부를 타고 오른쪽의 어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우리 근육이. X자로.
네. 얘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공을 던지려고 투수가 던지려고 할 때 왼쪽 발이 지면에 딱 잡아준 상태에서 오른쪽에 힘을 주고 던져줘야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 종아리가 힘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몸통의 힘을 어깨 쪽에서만 쓰기 때문에 통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반대쪽으로 저희가 먼저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시죠? 네. 주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른쪽이 아까 덜 올라가서. 네, 오른쪽에 어깨가 덜 올라가고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종아리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종아리를 살짝 구부렸을 때 이거 우리가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잡아당기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위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힘이 맞닿는 이 가운데 지점이 근육의 근막이 제일 많이 뭉치는 통증 유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아래 부분이 이제 갈라지는 그 부분이 네, 갈라지는 거죠? 여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뭐 어떻게 특별히 아프시거나 그러세요? 시원하세요? 약간 아프면서 누르는 세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돼?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통증이 유발되는 주점을 마사지할 때는 너무 강한 압력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통증 유발점이 약간 단단하게 매듭이 묶여진 것처럼 아프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얼마나 할까요? 보통 1분씩 3번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1분씩 3번? 네. 그럼 거의 3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딱. 네, 거기에 그래서 3분 스포츠 테이프 마사지입니다. 그러면 3분 이렇게 마사지하고 테이프 붙이면 끝이란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하네요. 하겠는데? 아니, 바쁘세요? 그런데요, 네. 아픈 부위에 따라서 마사지하는 그 장소도 달라집니까?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경험을 해본 결과 거의 아픈 부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통칭될 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게 되면 비슷한 강도로 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까 종아리 알 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종아리 계속 만지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같은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부위는 거의 비슷한 부위지만 방식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 종아리 알을 풀리기 위해서는 테이핑 방식, 붙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진짜 네, 지금 어깨를 하는데 지금 종아리를 푼다는 게 신기하죠. 이거 근데 지금 현재 돌리는 방향이 오른쪽 왼쪽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됩니까? 네, 그 돌리는 방향은 상관이 없고요. 네. 적절한 압력으로 충분히 이 손이 근육에 녹아 들어가듯이.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벌써 의심이. 너무 살살하신다. 네. 그래요? 네, 보통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데. 보통 이 나이 때 계시는 분들이 마사지 하면 무조건 세게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막 마사지는 근육이 녹아내려서 약간 물렁물렁하고 탄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만 마사지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죄송한데 저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보실래요? 어느 정도 눌렀는지. 요 정도 눌렀습니다. 이 정도의 세기예요? 네,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요 정도 세기로 여기 누르면 안 아프신데 동일한 압력으로 지금 팔이 아프시니까 여기를 누르면 그러네. 네, 동일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압력으로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고 아까 말씀을 들어서 그런 분들이 거의 이쪽이 아프고요. 저기 변은미 씨, 지금 저 선생님. 세기. 시급하게. 예, 그러면 변은미 씨는 세기를 저를 봤어요.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한 이 정도래요. 이 정도. 진짜 이렇게? 네, 이 정도래요. 걱정할 만하네요. 이 정도 3분의. 그래서 아까 의심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잠깐 누구를 해드릴까요? 조민희 씨 한번. 그 여자끼리 해요. 어느 정도 힘이었냐면 이 정도 힘이에요. 어머, 그냥 만지는 건데요? 네, 되게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저분이 이게 이 되냐고 정도예요. 거예요. 되게 부드럽죠. 지금 만지면 풀렸습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이랬어요. 세기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 정도예요. 참나. 이거 되겠어요, 진짜? 네, 지금 여기 풀렸습니다. 이쪽. 네, 지금 여기 풀렸습니다. 이쪽. 벌써 풀렸다고요, 네, 벌써 근데? 자, 3분 시간이 흘렀고요. 어디 한번. 풀렸대. 만져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져보시면 알죠.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네, 이제 이 자리에다가 테이핑을 붙입니다. 테이핑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근육이 지나가는 자리에 중심 부위에 뭉쳐져 있는 유발점을 마사지를 해서 풀고 나서 그 주위에 테이핑을 붙임으로써 테이프에 아까 보여준 신축성에 의해서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힘이 세지고 잘 받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지나가는 방향이 일직선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에서부터 먼저 부착을 해줍니다. 아킬레스건. 네, 지금 보이는 이 테이프는 25cm짜리 테이프입니다. 시중에서 사시는 테이프를 갖고 25cm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잘라져 있는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풀은 근육을 이렇게 늘린 상태로 만듭니다. 네, 길이가 늘어진 상태로 만들어주고 아킬레스건의 중앙부에 붙여줍니다. 발목부터 이제 하는 네, 거예요? 발목부터.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부터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일직선상으로 당기고요. 이거 잡아당길 때는 약 한 30%로 늘어날 수 있게끔. 조금만 늘린 상태로 잡아당기고. 원래는 어느 정도예요? 원래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30%로 당긴 그 상태로 정도? 붙이고 얘를 이렇게 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기지 않고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당김이 생기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자신의 원래 길이로 돌아왔을 때 주변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테이프의 주름에 의해서 이 피부 사이와 근육 사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근육들이 훨씬 더 잘 사용되고 피로회복이나 다른 통증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당기시면 안 되겠네요. 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먼저 종아리를 했고요. 이제 일어나셔서요. 저를 바라보고 앉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풀리는 게 너무 잘 풀려갖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만. 살짝 등을 조이시면 돼요. 될까? 그냥 누워 계셨던 거고 종아리만 마사지를 살짝 했는데 그 사이에 온몸이 더워지셨어요. 근데 일단 중간 점검 한번 하는 걸로 할까요? 왼쪽 발 꽉 잡으세요, 대신. 자, 올려보세요. 올려볼까요? 양쪽 팔을? 올리고 돌리고 하는 게 돌리고 어렵다. 이것도 안 되고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오른팔이 더 힘드시고요. 이런 오른쪽이 상태 딱 요만큼 이러시니 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올려볼까요? 양쪽 팔을? 그거보다 올라갔어. 쭉 올려보세요. 잠깐만요. 이걸 깜짝 놀라셨죠? 저 지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름이 쫙 돋아요. 소름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이시죠? 네, 나한테 소름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중간 점검을 한 건데 한번 더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왼발 딱 디디시고요. 만세! 어머! 아이고! 와. 뭐야? 세상에. 어떡해. 괜찮으세요? 어때요? 그냥 너무 부드러운데요? 정말 저도 의심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돼? 어머, 진짜. 아니, 그냥 아까 지압할 때 보면 무슨 만지작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야, 편해요? 네, 편해요. 그냥 부드럽게. 완전히 얼굴이 표정이 바뀌셨어요. 자, 닭이나 만듭시다. 닭이나 만들어.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붙였는데? 저희가 지금은 사실 어떤 중간 과정이었어요. 근데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종아리와 어깨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건 또 직접 저희가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일단 현대 해부학으로는요,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는 증명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생체 역학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은 아까 야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선수들을 치료할 때 보면 이쪽 다리에서부터 어깨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는 특히 투수에서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이 없다는 것뿐이지 어떤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데 그게 현장에서 본인이 놀랄 정도로 일단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이 나네요. 진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로 갑니까? 네, 역시 어깨로 계속 갑니다. 겁니까? 예. 네, 어깨를 보시게 되면 어깨에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있는 삼각근의 아랫부분을 우리가 마사지를 합니다. 아까 이 그 부위를. 통점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위가 주로 어깨를 올리고 내릴 때 제일 영향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또 마사지를 하고 테이핑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흉쇄 유돌근은 목과 어깨에 연결지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이 귀 뒷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 근육의 그 날개뼈 끝부분이 몸통과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네, 이 겨드랑이 쪽 부위는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자, 힘을 살짝 줘보세요. 힘을 살짝 줬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위에 몸통과 만나는 이 끝부분을 좀 이따 마사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세 군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세 군데를 3분간 마사지하고 테이핑을 붙이신다면 팔이 훨씬 더 부드럽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지금 설명이 된 부위들 마사지 아까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살살? 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삼각형에 있는 근육의 아래에 있는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살살 누르듯이 마사지를 합니다. 살살 근육을 누르다 보면 말랑말랑하게 근육이 있어야 되는 부위 중에 단단하게 뭉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손이 녹아 들어가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마사지 해줍니다. 제 생각에 이 근육을 우리가 저는 되긴 되는데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주실 때 이게 잘 찾아서 아프다 뭐가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좀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되신다는 정은아 말씀. 씨 뒤로 돌아서서 한번 혼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되는 손이 다요? 예. 여기 약간 다친 적 있어요? 와, 저렇게 돌아가. 위치가 딱 되네요. 다 되는데. 어깨도 돌아가는 돼요. 이건 되는 돼요.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손이 쏙 들어갔어요. 네, 아까 시작하고 달라요. 녹았지. 지금 어떠세요? 통증이 좀 많이 살아요. 사라졌어요? 좀 덜해요.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부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예. 그 근육 전체에서 아픈 게 아니라 쓰는 방식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약 한 5mm나 1cm 정도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육이 뭉치는 띠가 생기는 매듭 부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마사지를 집에서 할 때 매일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하면 매일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비교했을 때 조금 편해지셨나요? 이제 통증은 많이 가라앉는데 이게 무슨 그 마취제 맞은 것처럼 둔감해지네요. 거기가 부위가. 야, 손을 댔는데 마취제라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셔야 되죠.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시니까 그 통증을 해결해서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3분 마사지 했는데요. 벌써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만져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다 된 거예요? 여기만 하시면 되는. 아까 이런 데도 막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 부위가 한 부위가 끝난 겁니다.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아유, 피부가 좋으세요. 부드러워요. 예. 네, 이제 천장을 바라보고 눕겠습니다. 지금 위치 바꾸는 것도 뭐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자,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은 고개를 살짝 돌리게 되면 이 귀 밑에 튀어나와 있는 근육입니다. 네. 자, 빨간색 점을 하나 여기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드릴게요. 찾기는 어렵지 않네요. 여기인가요? 네, 여기 머리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네, 그 튀어나와 있는 근육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여기네요. 네, 그 근육입니다. 네, 됐습니다. 예. 자, 계시고요. 이쪽에 있는 근육에 붙은 부분을 살짝 똑같이 아까처럼 합니다. 아프세요? 이 부위는 굉장히 우리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목 근육들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 아까하고 똑같은 강도로 하시는데 이렇게 아프신 네, 동일한 강도입니다. 여기 아프구나. 네, 그 부위가 제일 많이 아픈 부위입니다. 그 자, 아까 이분했고요. 방금 짚었던 그 포인트 지점서부터 위아래로 그 굵은
근육을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선 1분 마사지를 시행하게 되면 그 부위는 약간 풀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밑으로 이동하면서 단단하게 매듭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살짝 늘려가면서 마사지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 박성규 몸신의 그 자신 있는 목소리와 표정이 정말 내 이 근육을 다 풀어준 것 같아. 아, 대단해요. 네, 지금 한 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자, 이렇게 지금 등 쪽에 있는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 하나, 그다음에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부위를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드랑이하고 이 날개뼈라고 하는 근육과 몸통에 만나는 지점, 이 갈비뼈가 나오는 요 삼각형으로 만나는 지점을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네, 요 부위는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해서요. 날개뼈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근육인데, 그러니까 이 부위에 광배근이 올라오는 부위도 붙고요. 그다음에 견거근이라고 하는 근육들,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서로 삼각형의 모양으로 또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면서 근막들이 뭉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날개뼈가 움직이면서 어깨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날개뼈의 아랫부분이군요. 네, 이쪽 날개뼈의 아랫부분을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손을 드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날개뼈 아랫부분이 있네요. 여기를 손 나아졌어. 아까 나아졌어? 어머, 여기만 했는데도. 근데 여기만 살짝 풀어줘도 이게 팔이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아니야. 네, 올라갑니다. 신혜수님이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올라갑니다. 핀이 있는데도. 예, 진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막 올라가잖아. 아, 지금 뭐 온갖 군데에서 다 올라갔네. 마사지를 되게 많이 올라가. 자,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아드님이 아주 착한 모습을 또 봤고요. 자,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다는 얘기. 얼굴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딴분 아니야? 이 상태에서 시간은 다 흘렀고요. 네, 이렇게 테이프는- 마사지를 3분 하고 나서 네.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이쪽 저를 바라보시고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먼저 붙여야 될 부위는 이 아까 말씀드린 흉쇄 유돌근부터 이 등 쪽으로 지나가는 이 라인으로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근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수그린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자, 고개를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돌린 상태에서 테이프의 끝을 25cm짜리 긴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부착된 부위를 놓고 줄을 잡아당긴 다음에 이 끝을 마찬가지로. 살짝 잡은 상태에서 30% 정도 당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착을 합니다. 잘 늘어나네. 견갑골 쭉까지 다 연결이 되네요. 얘를 중심으로 어깨 쪽에 하는 근육들을 당겨줍니다. 지금 여기를 해주는 네, 여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을 15cm짜리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부분을 테이프에 먼저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테이프가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에 가는 방향으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30% 당기고 나머지 붙인 상태에서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느리는 상태는 항상 30%. 30% 넣으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초보자의 경우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놓은 상태에서 붙이시기만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이프는 똑같이 15cm짜리 테이프를 준비하시고요. 네. 이 테이프의 끝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날개뼈의 방향으로 끝부분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30% 붙이고 30% 정도 잡아당긴 상태에서 부착하시고 끝을 붙여줍니다. 마치 삼각형의 앵글이 서로 잡아당기듯이 테이프의 신축성을 이용해서 어깨를 당기는 듯해서 어깨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적인 테이핑 방법입니다. 뭐 어떤 몸에 느낌이 있으세요? 일단 시원하네요. 테이프가 붙여져서. 아, 그건 시원하시고요. 네, 시원하고. 아, 예. 이제 농담도 하시네요. 네, 결과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저희가 앞서 중간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어깨를 완전히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몇 분 지금 경과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보여보시겠습니다. 해보실까요? 대한민국. 해보실까요? 어머, 어떡해. 어머.
여기까지. 거기까지. 네, 이렇게는 안 넘어. 어머, 어떡해, 그냥 올라가. 이게 6개월 만에 예. 지금 맘대로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잖아요. 예.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뒤도 한번. 천천히 한번. 뒤로요? 열중샷. 그냥 무리하지. 열중샷. 그냥 무리하지. 아니 본인. 아니 본인. 이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얼굴을 찍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네.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야, 기분 정말 좋으신가 보다. 닭 만들러 갑시다, 닭 만들러. 네, 만들러 가야겠죠. 해보십시오. 열중샷은? 요렇게. 아, 그 정도. 그만큼. 요런 정도.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장님 한 말씀. 네. 아까 그 LED로 잠깐 화면에 보였던 우리 그 근막의 그 구성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라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종아리 근육,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서 반대쪽 종아리의 이제 지압정을 잡을 때 한의학에서 이 비복근이 갈라지는 부위를 승산혈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받치고 있는 산 모양이다 해서 승산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에서부터 목, 등, 허리, 그 다음에 둔부를 지나서 다리로 내려오는 모든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혈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다든지 허리 때문에 좌골신경통 등의 어떤 질환, 그 다음에 쥐가 자주 난다든지 우리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였을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혈자리예요. 근육의 근막이 제일 많이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던 돌멩이를 속 시원히 치워버린 몸씨. 어떠세요? 허리도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 전에 어깨가 끝이 아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허리 통증.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테이프 하나 붙였을 뿐인데 굳었던 허리가 쑥 내려간다. 어깨, 허리는 물론 단단한 종아리알까지 단 3분이면 오케이. 제가 현역 선수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견갑골을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의 어깨 튼튼 운동법까지 잠시 후 배워봅니다. 자, 그러면 허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거는 뭐. 요 정도까지죠. 예. 자, 옆으로 한진호 한번. 원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유. 자, 아유. 이 정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허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유. 자, 이번에는 허리에 관련된 테이핑입니다. 먼저 25cm짜리 테이프 긴 걸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 15cm짜리 테이핑 2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은 먼저 짧은 테이프를 먼저 준비합니다. 우리가 천골이라고 하는 여기 삼각형의 뼈에 양쪽에 골반뼈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 골반뼈가 붙어 있는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움푹하게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점을 하나만 붙여주시겠습니까? 요 들어가 있는 부위가 들어간 있습니다. 부위. 여기요. 네, 그 부위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요 부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엉덩이와 이 청골과 골반뼈 사이에 붙어있는 요 들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짧은 테이프 하나를 준비합니다. 아, 여기는 마사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테이프로 지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먼저 이 끝부분을 요 표시한 부분에 먼저 붙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X자의 방향으로 허리뼈를 지지해주듯이 위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30% 정도의 당김의 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쪽 근육은 똑같은 위치에 먼저 부착을 하시고 아래부터 위로 30% 정도 당긴 상태에서 테이프로 위쪽 방향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25cm짜리 긴 테이프는 척추뼈의 12번째 척추뼈와 갈비뼈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이 부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로로 가는 사선의 테이프의 3분의 1 지점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 그 부위를 중심으로
사선으로 뼈를 중심으로 먼저 붙여주시고 점에서부터 붙이고 30% 당긴 상태에서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위가 교차하도록 X자 형태로 먼저 부착을 하시고 얘를 30% 정도 당긴 상태에서 붙여주고 나머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 지나가는 자리가 이 늑골을 중심으로 서로 사선으로 받쳐줌으로써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허리는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시면 됩니까? 네,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사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거운 허리 때문에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어깨가 힘드신 분들이 다 허리도 아프다고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전 자꾸 봐도 신기해서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편해지시죠? 네, 편해졌어요. 야,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그 유연성이 나타났을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편하신 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한 유연성을 갖고 계시네요, 워낙이. 어떠세요? 와, 대박. 괜찮아. 괜찮으세요? 아까는 하고 나서 뻐근했는데 지금은 안 받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이제 이 자체로 계속 뭐 유지가 되는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박봉 씨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네. 어떻게 하셔야 될지. 네, 테이핑은 하나의 그런 보존적인 방법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네.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 외에 다른 통증이나 움직임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편안해진 모습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도 네, 잘 앞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신 치킨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테이핑 자체가 이렇게 지지하는 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니까 신기하거든요. 테이핑이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네, 우선 근육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근육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탄성을 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균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움직임이나 또는 신경 유발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매듭이 생기면서 꼬이는 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줄을 우리가 근막 통증 유발점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육에 이러한 띠가 생기게 되면 탄성을 가지고 늘어날 때 묶인 쪽 아래쪽은 덜 늘어나고 위쪽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해져 있는 근막 부위를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고 나서 그 위에 테이핑으로 지지함으로써 신축성에 의한 통증 경감 및 움직임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 통증이 있는 분, 또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이 있는 분, 저희가 테이핑 요법을 해봤습니다. 박철은 씨, 만세. 만세. 네. 아유, 네. 저희가 아주 보람찹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에게 만세해주려고. 한 가지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근육을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땡겨져요. 그러니까 자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테이프에 붙이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까지 괜찮아요? 며칠까지? 보통 테이프는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바로 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하루 정도만 붙여놓으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붙이고 다음날 떼시는 겁니다. 다음날 떼시고 다음날 또 하시고? 네, 하루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또 피부가 괜찮으시면 또 한 번 또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정말 문제 신신혜 씨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주 호흡을 편안하게 하세요. 네. 여기 되게 아파요. 아이고 아파. 이 자리가 엄청 뭉치시고 지금. 아유 진짜 환자가 오늘 오셨네요. 잘 오셨어. 자, 힘 빼보시고 여기 좀 아프실 거거든요. 이 근육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살짝 가벼운 압력을만 줘도 아프게 느끼시는 거고요. 세게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보통적으로는 근막 이완 치료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근막 방향으로 밀어주거든요, 근육을. 자, 마찬가지로 날개뼈가 내려가는 부위에서 몸통과 닿는 부위, 이 지점을 마사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리와 또 통점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 종아리에 테이핑을 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오른쪽 어깨에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만세. 발을 딱 뒤지시고요. 아까보다 올라갔어. 아까보다 훨씬 올라갔어. 그래, 그렇습니다. 괴롭지 않으실 때까지 한번 만세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을 딱 뒤지시고요. 더. 굳어있던 어깨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3분 테이핑 마사지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25cm짜리 긴 테이프와 15cm짜리 짧은 테이프면 끝! 우리 몸의 근막은 기다란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왼쪽 종아리 근육은 오른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풀리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만약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왼쪽 종아리 근육의 정가운데 부분을 3분간 마사지해주세요. 이제 3분간 마사지가 끝났다면 발끝을 세워 스트레칭을 해준 자세에서 테이핑을 해주는데요. 테이프의 신축성을 이용해 30% 정도 늘려준 상태에서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세로로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어깨 주변의 근육을 풀어줄 차례. 첫 번째, 날개뼈의 아랫부분인 극하근. 두 번째, 목을 들었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인 흉쇄 유돌근. 세 번째, 팔을 들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인 견갑하근. 이때 근육을 마사지해보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만 3분간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마사지가 끝났으면 테이프를 붙여줄 차례. 우선 어깨가 아픈 쪽에 목부터 등까지 25cm짜리 긴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15cm짜리 테이프를 이용해 어깨선에 맞춰 하나 더 붙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긴 테이프의 끝에 맞춰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붙여주면 끝! 다음은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는 허리 테이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허리를 숙였을 때 움푹 들어간 좌우 골반뼈 2개의 지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시작으로 X자 형태로 15cm 테이프 2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긴 테이프의 3분의 1 지점에 작은 테이프가 붙는다는 생각으로 시옷 형태로 양쪽 허리에 25cm짜리 긴 테이프를 붙여주면 끝!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종아리가 남았습니다. 종아리 알. 예. 그 종아리. 뭐, 미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이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네. 힘드시죠? 아닙니다. 안 힘듭니다. 네. 아닙니다. 안 힘듭니다. 네. 자, 그러면. 내 종아리에 문제가 있다, 좀 힘듭니다 하시는 분 누가 계시죠? 예, 나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좋겠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 방청석에서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영등포에 사는 박윤서입니다. 예. 종아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이쪽이
좀 이렇게 묵직하고, 그래서 제가 이쪽이 좀 혈액순환이 좀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쪽이 좀 묵직해요. 이쪽은 좀 괜찮은데. 야, 저희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종아리를 공개하셔야지. 기왕에 어떠신지, 양쪽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이게 벌려보시겠습니까? 옆에서 X로?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단단해요. 어이구! 뭐예요? 어이, 사나이에. 아니, 또 얼굴 모습하고는 달리. 그러네. 어이구, 힘이 좋은 종아리세요. 어우, 좋습니다. 흔실하십니다. 자, 과연 이것을 좀 부드럽게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이제 다리가 좀 무겁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자, 이 종아리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천천히 좀 한번 보여주세요. 종아리가 움직이면서 단단해지면 이 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슬림해지면서 부드러운 상태로 되고, 그 상태로 오래 반복하다 보면 종아리 알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복근이 만나는 지점인 요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이 위아래로 근육에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렸을 때 아킬레스건과 요 지나가는 방향으로 일직선상으로 밀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종아리 근육들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근육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집에서는 손등을 이용해서 하시거나 또는 콜라병이나 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네, 그 밀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근육에 가는 방향으로 그 아킬레스건이 지나가는 요 가운데 부분을 무릎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요 종아리 쪽이 안 좋으셔서 종아리 쪽에서 순환되는, 림프 순환되는 게 느껴집니다. 요 종아리 쪽이 아프실 거거든요, 지금. 좀 아프면서 시원해요. 네. 해서 근육이 그 안으로 녹아 들어가듯이 압력을 주고 그 압력을 얼마나 일정하게 밀어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유, 이렇게만 해도 시원하죠. 이런 건 정말 남편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돌아오고 저걸 밀어주려고 그러면. 콜라병도 된대요, 콜라병. 같은 방향으로만 훑어 내려가나요? 네,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압력으로 우리가 밀어주면 됩니다. 깔아앉은 것 같아. 그렇죠. 높이가 좀 변한 것 같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이쪽은 약간 말랑말랑해 보이는 게 육안으로도 가는 보입니다. 들어갔네. 이렇게 됐어요. 아까 단단했는데 지금. 잠시 후 이랬거든요, 아까? 이쪽 보세요. 단단한 알로 똘똘 뭉친 종아리가 3분 만에 다시 태어났다. 알이 슬림해지면서 얇아진 다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뒤로 돌아볼까요? 말도 안 돼. 완전 달라졌구나. 아까는 묵직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가벼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역 선수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견갑골을 밀어 올려주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몸신 주치의에게 배우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어깨 운동법까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이쪽은 약간 말랑말랑해 보이는 게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들어갔네. 이렇게 됐어요. 아까 단단했는데 지금. 이걸. 아까 단단했는데 지금. 이걸. 저 어머니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예, 여기 계신 분이 한번 양쪽을, 여기부터 만져보세요. 이랬거든요, 아까? 좋죠. 이쪽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 그리고 달라졌구나. 색깔도 약간 다르고 높이가 지금 이쪽은 솟아있고 이쪽은 납작해졌죠. 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테이핑을? 네, 여기서 테이핑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약간 발을 들고. 늘린 상태로, 든 상태로 늘리고, 이렇게 보셔도 이쪽은 좀 처져 있는 게 네. 확실히 이렇게 보이시고요.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아 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쌓아지듯이, 딱 가만히지듯이 이렇게 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25cm짜리 테이프를 준비하시고,
이 테이프의 끝을 아킬레스 끝에 붙여줍니다. 똑같이 붙여주고 아까는 중앙으로 갔었지만 지금은 이 비복근은 약간 양쪽 사이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좀 볼록 나와 있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쪽 방향은 이 안쪽 방향으로 위치하게끔 가고요. 마찬가지로 30% 정도 당깁니다. 가고 붙여주십니다. 아, 옆으로? 그리고 다른 또 25cm 하나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킬레스건에다 똑같이 부착하십니다. 양쪽을 갈라지게. 네, 갈라지게 붙이고 얘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알 쪽을 향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30% 정도 잡아당긴 후에 붙여주시고 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프가 잡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이 슬림해지면서 좀 더 얇아진 다리를 나중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간격을, 그 마사지 하는 간격을 하루에요? 이틀 만에 해요? 마사지는 본인이 하시게 될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이 해준다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남편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개그까지 하네. 하시고요. 오, 개그. 이제 치시고요. 예, 이쪽으로, 예. 한번 뒤로 돌아볼까요? 어머, 이걸. 저 완전 달라졌구나. 이야. 어머, 어떠세요? 야, 자신있게 바지 들고 보면서. 이쪽이 조금 아까는 묵직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부드러워져서 되게 가벼워요. 오히려 네, 그쪽 다리가 좀 가볍게 느껴지시죠? 네, 네. 아, 예.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슬림해지셨어요. 이게 꾸준히 하시면은 종아리 알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선 뭐 마사지 이렇게 하시고 테이핑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신 주치의께서 전체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너무 좋은 거 잘 봤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운동법을 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구태여 안 가도 풀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은 사실 오늘 몸식에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써서 몸이 좋아진다면 사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 이걸로도 안 될 경우는 그때는 이제 병원을 좀 가보시거나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으로 똘똘 뭉친 단단한 종아리. 단 3분 만에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주먹을 이용해 종아리를 천천히 밀어주는데요. 이때 근육의 방향에 따라 종아리 윗부분에서 발목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해야 한다면 병이나 막대로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사지가 끝났으면 테이프를 붙여줄 차례. 발목부터 시작해 종아리 가운데가 아닌 옆부분으로 붙여주는데요. 양쪽에 볼록 나와 있는 알을 감싸주듯이 테이프를 붙여주면 끝. 튼튼한 어깨, 튼튼한 날개뼈를 위한 운동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의 어깨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네, 변우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어깨 튼튼 날개 운동이란 말이죠. 네.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날개뼈가 어깨를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면 팔을 들어 올릴 때 소위 말한 어깨 관절이 6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견갑골이 거의 4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견갑골 운동은 몸에 해를 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 운동은 일단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이해를 하면 견갑골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 견갑골을 밀어 올려주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등도 대셔야 되고요. 어깨는 닿는다고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팔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하시는데요. 대신 어깨를 위로 치켜 올리면 안 됩니다.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지 마시고요.
어깨를 조금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하면서 앞으로 쭉 쭉 당기시는데 이걸 앞으로 내면요 자연스럽게 등이 조금 떠야 됩니다. 떠지네요. 등이 안 뜰 수가 없어요. 등이 살짝 떠져요. 네, 등이 살짝 떠지고 쭉 갔다가 다시 쭉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또 쭉 내리셨다가 다시 쭉.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하면 보통 우리가 한 10분 정도 세트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마다 그 인터벌은 좀 다르니까요. 내리셨다가 쭉. 잘하시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앉은 채로 해도 충분히 감을 사실은 가능하죠. 단지 이제 앉았을 때 걱정은 이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꼽을까봐 이게 걱정이긴 한데요. 네네. 꼽지만 않고 간다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어깨를 만들어주는 어깨 튼튼 날개 운동. 먼저 무릎을 세우고 등을 붙여서 편하게 누워줍니다. 그 다음 팔을 하늘로 뻗은 후 팔을 쭉 뻗어주는데요. 이때 몸통은 바닥에 붙인 채 날개 죽지만 쭉 뽑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팔을 뻗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날개 죽지를 땅에 붙여줍니다. 이 동작을 매일 10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어깨를 튼튼한 어깨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어깨를 혹사시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즈음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몸짱 열풍이잖아요. 자기 몸의 안정성은 돌보지 않고 오직 외모로 보이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데 그러다가 속으로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속은 정작 정말 상처받고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5, 60대까지 건강한 어깨를 생각한다면 너무 몸짱 외모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하는 좀 그런 현명한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막강 건강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최대 고민, 만병의 근원, 질병계 공동의 적수입니다. 부위별 탈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살, 그리고 팔뚝살, 부위별로의 너무 좀 스트레스. 다이어트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잘못된 자세들이 쌓이면 체형으로 굳어지게 되죠. 체형 유형별로 이름들을 좀 붙여봤는데요. 복부 비만이 동반되는 캥거루형, 거북목과 팔뚝 쪽에 살이 많이 찌는 거북이형, 개미형은 하체 비만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다형은 전신 비만형이죠. 대부분 살이 찔 때와 빠질 때는 순서가 역순입니다. 부위별로 운동하면서 부위별 맞춤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폐물을 쏙 빼면서 자세까지 교정하고 지방도 확 태우는 운동법입니다. 어머, 어떻게. 82.5! 와! 82.5! 와!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